드로잉 강사 최영석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직접 꽃 자료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꽃 자체를 그냥 그려보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자연물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담겨있는 드로잉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서 저를 보고 또 이제 이론을 들으시면서 그리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림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 기본 도형이면은 이 대상의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세잔느가 얘기한 건데 모든 물체는 이런 기하학적인 기본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어떻게 복잡한 물체가 있더라도 그거를 그 안쪽을 크게 단순화시켜서 바라보게 되면 시작되는 지점은 기본 도형이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나중에 밑그림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며 아주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등불 같은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에서는 한 3단계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림에는 정답이 딱히 없기 때문에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하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기본 도형으로 밑그림 그려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해진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그리실 때는 이렇게 기본 도형으로 전체적인 비례를 잡으시면서 그리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례라는 거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꽃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보시면은 쉬워 보이지만은 그 디테일한 것들을 그리시다 보면 굉장히 어렵게 다가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얘를 기본 도형으로 나눠 보면은 사실 굉장히 쉬워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인 스케치북이 있으면은 얘가 결국엔 메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 어디에다가 꽃을 이렇게 포지션을 넣을 건지가 처음에 구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다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다 넣을 때 이 도형으로서 이게 작은 잎들이 많고 묘사할 것도 굉장히 많지만 얘를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얘가 자리 잡을 게 정원으로 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굴을 스케치를 살짝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저랑 했던 선 그을 때처럼 이렇게 얇게 해서 이 굴을 그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밖에는 벗어나지 말자는 어떤 계획성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림 그리실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집중력 3단계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처음엔 큰 거를 그리실 때는 큰 것만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거 그리실 때는 중간 단계만 신경 쓰시고 나중에 재밌는 묘사 같은 거 하실 때는 마지막만 신경 쓰시면 되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3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정원으로 잡는 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기본 도형을 할 거냐? 이게 보면 가운데도 보면은 이 도형이 재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선으로만 대충 이게 그리게 되면 포지션이 이렇게 비율이 안정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본 도형으로 단순화시켜서 포지션을 잡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런 꽃 자체를 그리실 때는 항상 제일 먼저 하실 게 이거 특징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꽃 자체가 지금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을 한번 시켜 보시면은 이게 기본 도형인 오각형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꽃 종류를 보시면은 전부 다 이런 오각형 혹은 뭐 육각형, 팔각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일종의 DNA 같은 거죠. 이게 종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단순화시켜서 그리시게 되면은 이 자연물의 그런 패턴들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오각형을 이 꼭지점과 꼭지점을 위에 있는 꼭지점 여기를 잡으셔도 되고요. 이거를 오각형으로 이 오각형 자체를 또 잘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이런 오각형이 그려지게 되면은 이제
보면은 가운데 있는 이 특이한 부분도 정원으로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얘가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돌아가는 부분도 이렇게 정원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미리 잡아놓는 거죠. 이런 식의 패턴 안에서 자연물이다 보니까 얘가 자라면서 온도에 따라서 혹은 뭐 벌레를 먹던지 뭐 해충을 뭐 피해를 입고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형태가 약간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림 그리는데 드로잉의 핵심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가가시면 되냐면은 똑같은 장미꽃을 가지고 꺾어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누가 봐도 장미꽃이지만 둘의 미세한 부분은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완전 똑같은 장미꽃은 세상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 종에 들어가 있는 패턴들이 올바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이건 장미꽃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장미꽃의 특징 같은 거를 스케치로 뭐 이렇게만 표현을 하게 돼도 아 얘가 이제 장미를 그렸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딜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또 한번 반을 이렇게 나눠 보면은 자연물은 재밌는 게 이렇게 기본 도형과 뭐 반씩 나누다 보면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먼저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해서 바로 옮겨 그리시는 것보다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보셨을 때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얘가 저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도형을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이 기본 도형이 뭐냐면은 잎의 구조가 여기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이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이거를 베이스로 이 부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여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삼각형만큼 안으로 들어가고 삼각형만큼 밖으로 나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 가운데는 이 재밌는 요런 모양이 나중에 들어가야 될 자리니까 이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나중에 정리가 필요하겠죠. 여기도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약간씩 달라지는 게 있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패턴들을 잡아 나가시게 되면은 하나 이 종의 DNA를 가지고 있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꽃과 꽃 지금 사이를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이제 플러스 뭐 삼각형으로 덧붙여 주셔서 나중에 라운드 처리를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삼각형으로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넣어주시게 되면 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DNA들 기본적인 도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성되고 나면은 이 면과 면, 이 잎과 잎 사이, 얘도 그렇고 얘와 얘 사이죠. 얘 사이를 쪼개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이 그림들이 이 안쪽의 가운데를 기점으로 기본 도형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포지셔닝이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왜냐면은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사진같이 똑같은 각도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얘를 또 사진같이 각도를 똑같이 그리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런 구조를 잡고 그리면은 자연스럽게 각도와 구조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랑 약간 각도는 달라질지언정 이 종에 대한 설명은 완벽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히나 오늘 그리는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단순화시켜서 그리는 것. 처음 할 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것들이 좀 더 모이게 되면은 훨씬 시간을 단축해주고 아름다운 비례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 차수에는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또 원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빨리 하는 거고요. 이거 자체를 거의 1시간, 2시간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얘를 한번 직접 구조를 맞추셔서 저보다 더 디테일하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저의 방식이고 여러분들만의 시각으로 이런 기본 도형, 원리 같은 거를 가져가시면은 더 저보다 잘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번 차수의 수업은 이런 기본 도형과 그런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요. 다음 차수에는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차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드로잉 강사 최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